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나를 성장시키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암사세 한연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국내로 오셔가지고 치료 잘 받으시고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셔야 되는 멋지고 세련되신 여성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고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아주 잘 계시는 상태로 계시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에 난소 투명세포암 1기 말 진단을 받았고 22년 1월에 6차까지 항암을 마치고 지금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 받으신 게 2021년도이신데 네, 맞아요. 진단 받기 전에 어떤 뭐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가 원래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4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우리가 보통 누우면 이게 복부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배가.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걸 느꼈었어요, 제가. 좀 이상하다. 이게 평상시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비행기 티켓을 바로 예약하고 세브란스 병원 예약까지 다 마치고 한국에 그때 7월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부 초음파에서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오른쪽에 있었는데 배를 다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그 난소가 안 보일 정도로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난소암 중에서도 투명 세포암이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고 9월 9일 날 개복 수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수술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2주가 안 돼서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네. 처음에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떠셨어요? 그냥 처음에 제가 수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암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다 놀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암이 걸리냐고. 혹시 관리라고 하면 이제 다른 암 환자분들도 네.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계셨다면은 네, 맞아요. 혹시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셨었는지. 뭐 음식도 굉장히 조심해서 가려서 먹고 탄수화물은 많이 안 먹었어요. 그 평상시에 운동도 뭐 꾸준하게 했고 관리도 잘하고 뭐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나왔는데 그때마다 건강검진을 제가 했었어요. 그냥 아무 이상이 없었죠. 초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암 진단이라고 했을 때 멍했죠. 모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는 게 한쪽은 외과, 한쪽은 소아청소년 그 암 병동이었는데 제가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이제 3박 4일을 있었는데 보통 수술하고 나면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걸으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걷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살 만큼 어느 정도 살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후회는 없는데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청소년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지금 세 번째 분 모신 건데 앞에 두 분 포함해서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이렇게 뭔가 배포가 크고 그릇이 크고 남다르신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내 몸보다도 옆에 있는 소아 환자가 걱정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나는 지금도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휠체어에 앉아서 복도를 걸으면서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링게를 꽂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뒤에 뭐 머리 쪽이었나 봐요. 종양 수술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수술 자국이 있는 그 청소년 아이가 아직도 한 15, 16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구나. 건강할 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수술이라는 걸 해보고 입원이라는 걸 해봤어요. 제 인생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뭘 잘못했을까? 이제 그러면서 내 인생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참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성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가 안정된 상태여야지 그런 생각들도 가능할 텐데 암을 진단받고 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술실 들어갈 때도 음.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좀 오바 아닌가요? 왜 그랬냐면, 왜냐면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긴장감이 나를 압박을 해요. 그러면 그게 더 눌려버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아유. 근데 이제 제가 수술 대기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천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릴 때 간호사님이 한 분 옆에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간호사님한테 이제 말을 걸었죠. 교수님 컨디션은 좀 어떠시냐?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더니 교수님이 어떠하시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럼 막 둘이서 웃으면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몸이 자체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데 그때마다 제 나름대로 어떤 긴장을 푸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 다른 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네. 이게 수술을 할 때도 물론 이런 긴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당장 맞닥뜨려지는 부분이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또 항암이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께도 그 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이제 암에 딱 진단이 되고 뭐 항암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자료를 찾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것들을 정보를 제가 알려고 한다면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거지. 그냥 시중에 떠도는 누가 뭐라 하더라. 뭐 환자분님들이 그 방을 같이 쓰잖아요. 병실을 같이 쓰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다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굳이 그런 거보다는 정말 그 전문의 직접 환자분들이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했었고 이제 항암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 머리도 빠지고 뭐 하고 뭐 구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내 상황에 닥쳤다면 그거는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겨내야 되고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뭐 재정적으로 뭐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굴곡들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뭐 힘들어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나를 성장시키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고난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느냐. 그런 거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정도 되면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저런 마인드까지 가질 수 있게 됐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대답하실 수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게 타고났다고 하면은 보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저 절대 타고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누구나가 또 다 바라는 거지만 네. 누구나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왔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는 뭐 평소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알겠어요. 게 좀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저를 잘못 보셨어요. 아,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 독한 기집애. 이기적이고 제가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었냐면 제 방에 누가 와서 물건 만지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3명 있는데 제가 외출할 때는 제 방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기적이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난민들. 제3세계에서 왔던 사람들, 영국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었고, 내가 살아온 거는 정말 나는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을 내가 살았다라는 생각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양한 인생을 보면서. 각자의 사람마다 그 인생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 근데
내가 원치 않아서 전쟁이나 어떤 내전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아픔을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초점에 두고 제가 이제 또 하나는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위로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질병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건강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딱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제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겠구나. 그들을 품을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사족이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저랑 병원에 계실 때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 심지어 간호사, 의료진들한테도 뭘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랬죠. 외래로 가끔 오실 때도 저한테도 뭐 차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해서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역시 참 남다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대단하다기보다는 참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냥 멋있다라는 단어가 그건 이렇게 아닌데. 딱 떠오르네요. 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라도 만약에 암이 여기 어디 좀 남아있다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요. 와도 어쩔 수 없고요. 네. 오면 오나보다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네. 재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고 네. 거의 평생을 그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의연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게 결국엔 이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거에 대한 받아들임, 수용, 수능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해내신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암 치료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암 치료가 끝났다라고 이제 나는 회복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보통 우리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치료가 끝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후유증하고의 싸움이에요. 전에 이제 항암하실 때 제가 옆에서 자주 뵀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다리 부종도 심하게 왔었고, 그리고 관절 쪽에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항암 끝나고 나서는 후유증 치료 때문에 일주일에 2-3번을 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녔고, 지금도 이제 후유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식단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조금 혹시 뭐 구체적으로 필라테스를 했어요. 필라테스를 왜냐면 제가 몸이 그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육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주 기본 동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산책은 기본으로 일주일에 2-3일씩 하고 있고요. 이제 항암 다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나 혼자서 오롯이 뭔가를 다 감당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생각을 가지다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전문가가 됐든 뭐 언론이 됐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정답, 나만의 어떤 틀을 딱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잘 실천해 가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움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셨을까요? 혼란보다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해도 그렇고 뭐 먹는 것도 뭐 이게 잘 팔린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사 먹어봐야지 이런 건 없어요. 지금도 운동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헬스도 상담을 받았고 요가도 상담을 받았고 필라테스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의 장단점이 뭐고 요가의 장단점이 뭐고 헬스의 장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한 달, 2달 직접 가서 그렇다면 근육을 먼저 스트레칭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의 장점이 속근육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필라테스를 저는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헬스를 가도 되는데 헬스는 이 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가서 그 1대1로 PT를 1년을 받았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보다도 이게 내가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고 알아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네.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에 너무 매몰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한번 내 스스로의 틀을 한번 찾아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거든요. 근데 알아서 너무 잘 해주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첨언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건강기능식품이 좋더라, 저 건강기능식품이 좋더라, 막 이렇게 해서 막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래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막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암 끝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에서 웬만한 거는 나오잖아요. 내 건강 상태가. 그래서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동네 병원에서도 15,000원 안팎이에요. 그냥 가서 혈액 검사를 해서 내가 혈당 수치가 좀 나왔네, 올라갔네, 정상보다도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그거 관리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 몸에서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면 제가 이제 호중구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호중구가 일반인들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호중구에 좋다는 것들을 또 서치를 해보는 거죠. 근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먹고 나서 혈액 검사를 해요. 변화가 없네?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6개월 먹었는데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탑하고 그럼 다른 거 한번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죠.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예, 뭐. 최선을 다합니다. 예. 아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네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네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암 진단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뵐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말고 누구나 암은 걸릴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결국은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그냥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내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를 하지만 이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치료받으시고 행복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주위의 도움을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긴 싸움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암은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이런 어떤 몸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떤 분이 한우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렵다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두려우시대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암은 그냥 질병일 뿐이라고. 그 두려운 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나에게 더 맞아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암 안 걸려도 두렵지 않느냐. 사고 날까 두렵고 아이들 때문에 두렵고 뭐 항상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마음 생각하시고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들이 더 많으셨으면 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외유내강하신 분의 말씀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